네, 오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입니다. 아마도 오후 2시 30분 선고가 날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이재명 대표 재판 문제를 좀 직접 여쭤보려고 이분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맡고 계시고 국회 법사위 소속이신 박균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균택입니다. 네, 제가 항상 법률적으로 궁금할 때는 박균택 의원님을 모시고 말씀을 좀 듣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굉장히 뭐 바쁘실 텐데요. 어제 아니죠, 오늘 새벽에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김영선 의원도 구속이 됐는데요. 이 구속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선거법에서 금품 수수 사건은 좀 중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뭐 구속될 걸로 짐작을 했는데 예상대로 된 것 같습니다. 네. 증거인멸 우려도 문제가 됐지만은 사안 자체가 네. 당연히 구속 사안이었을 것입니다. 네. 근데 뭐 정치인 행세를 하면서 사실 언론을 농락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나오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그 태도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검찰 영장 청구서에 얘기를 한 건데요. 관련해서 명태균 씨는 이제 본인 계속 추가 폭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뭐 마지막에 그 실질 심사 들어가기 직전에 MBC 기자한테 뭐 폭탄 터뜨릴까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농담이었다 뭐 계속 이렇게 말을 바꾸는 예.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피의자들이 대체로 좀 그런가요? 그게 아주 특이한 피의자인 캐릭터다. 거겠죠. 아주 그건 굉장히 네. 특이한 피의자인데 예. 지금 아마 갈등을 겪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구속이 안 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협박하는 예. 이런 뭐 운동들을 많이 했고, 이제는 또 현실 적응도 되고 뭐 그다음에 또 대통령실하고 또 나름의 또 뭔가 좀 교섭이 있었는지 구속에 수긍하는 듯한 모습, 네. 영장을 청구해도 말을 조심하는 모습을 예. 또 보였다가 예. 뒤늦게 또 문자도 보내고 또 뭔가 그 또 다른 운동을 좀 보이는 거 보면 네. 본인이 지금 현실과 또 그 욕구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네. 그래도 초창기의 모습에 비하면은 아마 조금 어느 정도 암묵적인 타협은 된 거 아닐까. 아. 예, 이 정도 범죄에서 예. 구속이 되고 예. 나머지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대신에 예. 뭔가 이제 조기 석방을 바라는 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암묵적인 타협이라고 하시면 검찰에 이제 이 사람이 계속 기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다. 뭐 대통령 혹은 또 영부인과 나눈 가십성 대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 그 계좌만 들여다보면 되는 간단한 사건이다. 이렇게 일종의 이제 본인이 기자들에게 그 기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곤 했는데, 실제로 검찰이 그 명태균 씨에 대해서도 봐주기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열심히 수사는 신용은 하겠지만 아, 적극적으로 설득하려고 노력을 안 하겠죠. 예. 명태균 씨가 불지 않으니까 예.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하다라는 아. 식으로 그렇게 나갈 가능성이 많고, 예. 명태균 씨가 거기에 협조를 한다고 하면 예. 대통령 부부는 지위를 보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그 대가로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뭐 구형을 낮게 한다든가 건강이 안 좋다는 또 뭐 네, 핑계도 뭐 다리 있으니까 아프다고 하니까. 뭐 가석방을 한다든가 형집행 정지를 한다든가 예. 여러 가지 또 봐줄 수 있는 수단이 있다 보니까 예. 서로 그런 선에서 그 암묵적인 합의를 할 가능성, 예. 이걸 저는 점치고 있습니다. 이미 내고가 끝났다, 협상은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마 그 명태균 씨가 조금 흔들리는 걸 보면은 예. 확신은 할 수는 없지만 네.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예. 뭐 서로 저 묵개처럼 예. 뭐 마음으로 텔레파시로 느끼는 것이 아닌가, 아.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검찰의 근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사 근성 있고 뭐 고검장 하셨기 때문에 검찰 내부를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지금 11명의 검사가 파견돼서 이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명태균 하나 구속시키고 말기에는, 그리고 또 나중에 풀어주기에는 이거 너무 점점 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일반인에 관한 사건, 네. 야당에 관한 사건이었으면 네. 우리 난리가 났을 텐데. 기자님 말씀이 예. 옳겠지만은 예. 이것은 아주 특수한 사건 아닙니까? 예. 검찰의 상층부나 지도부가 예. 정말 어떤 그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는 예. 정권이고 예. 검찰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한계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명태균 씨는 당연히 부인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테니까 네. 어느 정도 선을 지켜주려고 할 때 예. 검찰이 그것을 얼마나 열심히 예. 추궁을 하고 밝히려고 노력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명태균 씨가 부인을 하고 있을 때 그냥 우리 법대로 했습니다. 인권 준수는 네. 그런 수사를 했습니다라고 예. 핑계를 대면서 열심히 안 하면 통제할 방법이 없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그때 필요한 것이 특검인 것이죠. 특검이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검찰에서는 그 세게 수사할 리 만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명태균 씨의 입을 묶어두고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접견 금지 이제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외부랑 만나는 거를 차단한 상태에서 명태균 씨가 추가 폭로가 불가한 이런 조치를 해놓고 그리고 옆으로만 수사가 간다. 뭐 이준석, 뭐 김종인 이렇게 가고 위로는 못 올라간다. 뭐 김건희 여사, 뭐 또는 뭐 대통령 수사는 못 할 거다. 이제 이런 전망이 우세한데, 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마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옆으로 가는 수사가 쉽지는 않은 것이 네, 대통령 부부나 특히 김건희 여사를 빼놓고 예, 어떻게 옆으로 가는 수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등장시키고 예, 정치적인 책임 분산시키고 예, 법적인 입증은 불가한 상황 예. 이런 걸로 뭐 몰아갈 가능성이 많은 거겠죠. 그야말로 쟁점 흐리기 아니겠습니까? 예, 논점 이탈, 쟁점 흐리기 예. 방식으로 갈 거다. 예. 예. 근데 오늘 또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김건희 여사 육성이 나왔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하고 나눈 육성인데요. 일단 짧으니까 그거 잠깐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논평을 좀 들어보도록 저희가 준비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동안 뭐 김건희 여사 텔레그램 뭐 무슨 캡처 화면이 있냐 없냐 뭐 공청회에 개입한 단서가 없다 뭐 선의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보면 누구 등장인물 이제 뭐 이렇게 사람까지 다 뭐 예컨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라든가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김건희 여사 녹음 파일 잠깐 또 들어보고 이렇게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우리 대표님. 예. 네네네. 아유. 다른 날 상임일 일이 있어가지고. 네. 네네. 지금 서초동에 있어가지고 별빛나 해가지고요. 아 수치동 안에 저녁 뭐 제가 말씀을 하니까 여기 오시면 10분 15분에 도착하세요? 예. 그럼 오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게 저거야. 그 포항공천 때문에 김정재가 해가지고 김관희 들어가지고. 김정재가 당시 팔고 다니는데 어쩔 거냐 해가지고 한 거고. 김건희 여사를 본인이 이제 찾아가가지고 저에게는 본인이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을 막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만 핵심은 현직 당 대표가 대통령 부인에게 그때는 이제 당선인 신분하고 아니겠죠? 2022년 6월 어느 무렵 4월이라고 하니까. 아니죠. 취임하기 전이니까 당선인 시절이네요. 당선인의 부인한테 찾아가서 일종의 보고를 하는 듯한 이런 인상이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일단은 그 김건희 여사가 네. 왜 저기에 그 여당의 대표와 예. 만나서 저런 문제를 상의해야 하는 것 자체 그게 좀 그 뭐 격이 안 맞는 문제인 것 같고 네. 지위나 역할이 안 맞는 문제인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어쨌든 공천과 관련된 얘기들을 김건희 여사와 나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거 보면은 좀 어떤 김건희 여사가 네. 어떤 공천에 끼어들고 정치에 개입했다는 그런 징표를 드러내는 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전혀 공적 지위에 있지 않은 분이 예. 그 공천 관련해서 당 대표로부터 일종의 이제 그 찾아와서 상의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상의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예. 이제 이것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처벌 조항이 있을까요? 아마 이제 김건희 여사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예. 그 이준석 대표를 직접 뭐 상대를 해서 했던 예. 아니면은 그 친분이 그 특별히 강했던 예. 그 윤상현 예. 공관위원장을 통해서 했던 예. 그것을 개입을 했고 예. 당의 공관위원들이 찬성하지 않는 입장에서 밀어붙인 것이 네. 드러난다고 한다면 예. 그건 당연히 예. 그 어떤 뭐 업무방해죄라든가 업무방해. 강요죄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강요죄. 성립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사를 해야 할 그 필요성, 네. 당위성을 당연히 설명해주는 예.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자체가 뭐 범죄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예. 수사의 필요성을 분명히 설명을 해주는 자료라고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수사의 상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봐야 되겠다. 예,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방금 뭐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강혜경 씨, 그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가 담긴 USB를 보관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워낙 그 근거리에서 함께 일했던 파트너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자신이 있어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명태균 씨의 추가 폭로가 또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이미 구속은 된 입장이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폭로를 해도 구속을 당장 어떻게 풀려나거나 면하는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검찰의 추궁 강도라든가 예. 구형이라든가 예. 형량이라든가 또 가석방 예. 또 뭐 형집행 정지 예. 이러는 것을 보면서 바랄 때 예. 그때 그 아. 써먹으려고 꽁꽁 잘 숨겨놓고 예. 언제든지 폭로할 수 있는 준비는 할 것 같은데 예.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지금 하는 것은 큰 이익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예. 제가 이 사건 관련해서 제일 궁금한 분이 심우정 총장입니다. 예. 예, 검찰의 생례상 이 정도 되면 이거는 특별수사본부 간판 걸고 본격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나요? 박근혜 국정농단 때만 하더라도. 예, 과거에 그 김수남 총장 때 네, 그 본인을 임명했던 박근혜 그렇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던 예. 용기를 발휘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쯤이면 이것도 해야 맞는 것인데 예, 아마 창원에다가 뭐 수사팀을 그리 보내서 보강을 하고 그런 거 보면 예. 서울에서 할 생각이 없다. 거기다가 맡겨두고 예. 니들이 알아서 잘 한번 해봐라라고 예. 뭐 떠넘기는 것이 아닐까 예. 싶습니다. 근데 지금 그 11명의 검사가 파견됐는데 이분들은 누구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는다고 봐야 됩니까? 정유미 지검장이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정유미 지검장이 외형상으로는 예. 하겠죠. 그 창원지검 검사 직무 대리의 자격으로 가 있을 테니까 예, 예. 외형상은 창원지검장 예. 거기에 지휘를 받겠지만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네. 대검의 예. 공안부장이나 반부패부장, 공안부장, 예. 반부패부장. 예예 이쪽의 지휘를 예. 실질적으로는 받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대검의 공안부장이나 반부패부장 모두 친윤 검사들인가요? 뭐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친윤이든 아니든 네. 친윤의 그 어떤 범주에. 스타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한계가 있다고 봐야겠죠. 예. 그러면 끝내 대통령을 향한 뭐 수사나 이런 거는 엄두도 못 내겠네요. 아마 국민의 저항이 너무 크고 아, 잘못하면 검찰이 문을 닫게 생겼다. 아, 나마저 예, 어떤 함께 순장될 운명에 처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열심히 하겠죠. 아, 그 상황에 밀리기 전까지는 아마 안 한다고 봐야 할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직접적인 나의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 한 그때까지는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수사는 안 하거나 못 할 것이다. 예, 맞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명품백 사건, 네.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 조사 방식이나 무혐의 처리가 검찰한테 주는 타격, 예. 또 본인의 명예에 끼칠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뻔히 알면서도 예. 그런 결정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 예. 일을 어떻게 대통령을 향해서 칼을 겨누는 수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뭐 명품백처럼 이 사건도 너무 딱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김태호 전 수사관에 대해서 공천을 줘라. 라고 하는 것은 비단 김영선 의원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아무튼 그런 것들이 그 단순한 추천에 불과했느냐, 밀어붙이기였느냐 예. 이런 상황에 따라서 예. 반드시 이제 어떤 형사처벌 예. 가능 여부가 결정이 돼야겠죠. 이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와서 아마도 이 선거에 출마했을 때는 다시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 위험성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런 합리적인 그 판단을 하면 공천심사위원이라면 예. 당연히 반대를 했을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근데도 본인의 취향이나 인연 때문에 예. 밀어붙였다고 한다면 범죄가 돼야 맞고 예. 김영선 의원의 경우에도 예. 명태균 씨한테 얘기해 주는 거 보면은 당에서 말이 많네. 맞아요. 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도 이제 밀어붙였다는 밀어붙였다. 취지를 얘기하는 걸 보면 예. 그 한마디 예. 당에서 말이 많다. 그 예. 한마디 자체가 예. 내가 밀어붙여줬다라는 것을 사실상 자백하는 거나 다름없는 발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의견 뭐 전달인지 추천인지 밀어붙였는지에 따라서 처벌 유무, 처벌 강도가 달라질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방금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로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부정평가 71%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금 자세한 조사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조금 더 기자회견의 내용이 포함되면 이번 주에 더 추가 하락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등을 했습니다.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올라서 20% 예. 상황으로 객관적 상황으로 보면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윤석열 정권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예.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예. 분들이 좀 뭔가 여론조사에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가 아닐까, 보수의 뭉치기가 아닐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세대별로만 말씀드리면 이제 지역별로는 광주 전라 지역에서 잘하고 있다 5, 못하고 있다 81로 최저치를 찍었고요. 세대별로는 20대가 잘하고 있다 5, 못하고 있다가 69로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12%로 기록이 됐고요. 부정평가는 7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지지율이 사실 뭐 17%냐 20%냐 이것보다는 지금 거의 사실상 국정 운영하기 어려운 뭐 이런 단계, 그리고 굉장히 위중한 고비고비마다 심지어 한미 연합 훈련을 하는 와중에도 대통령 골프를 쳤다라는 것이고 끊임없이 거짓말 해명을 하고 있는 게 드러나고 있는 국면인데요. 참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이 국면이 바뀌지 않으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는 좀 답답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아마 그래서 이제 결국은 또 특검을 특검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참 예. 이 점이 답답하다라는 그거 생각이. 말고는 뭐 해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내려지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이 사건 쭉 팔로우를 하셨을 것 같아요. 뭐 무죄 예상하십니까? 예, 당연히 무죄입니다. 예. 무죄 선고가 되는 이유는 무죄이니까. 무죄이니까. 그래서 예. 무죄가 선고가 될 텐데 네. 왜 무죄냐라고 네. 묻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어쨌든 증거법상 검찰이 그 전제를 깔아놓은 그 사실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먼저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또 하나는 그 증거에 상관없이 법리상 죄가 안 되는 것들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검찰이 그 수사조차 할 가치가 예. 없는 사건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네. 그리고 그 기소를 했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근데 일단 이 사건 두 가지가 쟁점인데 하나는 김문기 씨를 예. 알았냐 몰랐냐. 이제 김문기 씨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차장을 했던 분인데 하위 직원이라서 몰랐다라고 SBS 주영진 브리핑에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했던 발언 이 자체가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알았냐 몰랐냐를 가지고 어떻게 범죄를 다투느냐 이 자체가 쟁점이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걸로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처장이라고 그러지 차장 그러지만 네.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팀장이었습니다. 성남도시공사의 팀장이었는데 예. 본부와 성남시 본부와 예. 그다음에 그 도시공사 산하단체 포함하면 팀장급 직원이 600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 600명 엄청난 숫자죠. 예. 요새 고등학교가 요새는 한 300명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전체 거기, 학교가 1, 2학년 다 합해놓은 예. 숫자만큼이나 많은 그 인원 중에 예. 같이 수학여행도 갔다고 선생님이 다 기억을 하고 그거 어려울걸요. 네. 1년씩 가르쳤던 학생들도 선생님들이 잘 기억을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도 기억하는 사람은 공부를 엄청 잘했거나 네. 아니면은 사고 뭉치였거나 투 학생들만 예. 기억이 나고 평범한 학생들 예. 기억을 못 한다고들 선생님들도 말씀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15명이 외국을 갔다. 근데 그 김문기를 데려간 사람도 이재명 시장이 선택을 했던 것이 아니고 네. 도시공사의 그 뭐 본부장인가 예. 뭐 대표인가 예. 그쪽 간부가 자기 수용원으로 데려갔던 그런 경우거든요. 예. 그걸 어떻게 시장이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예. 많은 분들 아마 해외 여행 경험이 있겠지만은 열흘씩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여행했던 분들 아마 다 기억 못 할 겁니다. 예. 심지어는 어느 방송을 보니까 국회의원들 그 두 분이 나와가지고 예. 둘이 TV 토론 상대방으로 맞수 토론을 하는데 네.
그 전에 우리 둘이가 같이 토론한 적이 있었냐 없었냐를 가지고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예. 1시간씩 토론을 해놓고도 네. 기억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현실인 겁니다. 예. 특히 선거지기에는 더 그런 것이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네. 저는 모른다는 그 얘기, 예. 그 얘기가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알았다고 법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검찰도 여러 가지 증거 조작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진을 15명이 찍은 사진을 딱 3명이서 찍은 것처럼 하거나 예. 표창장 수여 장면 예. 잔뜩 있는 가운데서 예. 그 부분만 사진 찍어서 확대를 하거나 예. 해외 뉴질랜드 호주 갈 때 네. 김문기를 직접 이재명 시장이 선택한 것처럼 예. 공문서를 조작을 하거나 이런 행태를 했거든요. 예. 도시공사가 나중에 추천해서 갔을 뿐 예. 이재명 대표가 예. 해외 출장 인원 예. 결정할 때는 들어있지도 않은 인물이 김문기 씨였습니다. 어, 근데 그런 그 언론에 공문서 나온 내용이 다 사실은 검찰에 예. 의해서 나온 검찰 그 세 가지 뭐 발부되었군요. 사진들 예. 공문들이 다 예. 검찰이 내세웠던 것들이지만 그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예. 조작을 하거나 예. 확대를 하거나 예. 표지와 속지를 바꾸거나 어. 이런 행태를 저질렀는데 예. 그게 입증이 가능한 것이었으면 검찰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입증에도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게 또 진실이라고 해도 선거법에서는 행위에 대해서 가족관계 경력 행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 처벌한다고 돼 있을 뿐 네. 기억의 영역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이 거짓말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네. 1년 내내 그 부분을 법원에서도 지적하고 변호인도 지적하니까 검찰이 이걸 행위로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서 예. 후속요건에 맞게 바꾸려고 예. 교유행위라는 말을 만들어 교유? 예, 교유행위라는 말을 예. 만들어냈거든요. 예. 이 사기 교유라는 글자에다가 놀유자를 합한 단어인데 교유라는 단어가 있고 예. 행위라는 단어가 있지만 예. 그 교유행위라는 단어는 그 사람들이 쓰지 않는 용어인데 네. 1년 동안 머리를 짜서 만들어낸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얼마나 군세갑니까? 그런데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직선거법 250조에 보면 당선 목적으로 연설 방송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이 행위 등에 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이 교유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검찰은 주장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안다 모른다가 예. 교유행위에 관해서 거짓말한 경우다. 라고 근데 얘기하는 여기는 거죠. 교유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냥 행위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교유 어떤 행위냐? 안다 모른다도 교유와 관련된 얘기고 교유도 행위니까 이 행위 해야 한다고 뭐 그냥 250조 위반이다. 말을 만들어낸 거죠. 검찰이 저 태도는 마치 예. 오늘 제가 음식을 사드렸는데 네. 맛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의상 맛있다고 해준 걸 가지고 예. 그것도 처벌하겠다는 태도와 다름이 없는 것이겠죠. 아, 기억의 영역, 평가의 영역을 가지고 예. 허위사실 공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예. 그건 아마 취식행위에 대한 거짓말했다고 아마 처벌한다고 할 겁니다. 취식행위에 대한 거짓말이다. 예, 그만큼이나 의의가 없는 법조경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 주장의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 좀 어떤 태도였습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 어느 쪽도 특별히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 얘기를 안 했던 거 보면 재판부가 그래도 예. 조금 겉으로 어떤 예. 성향이라든가 네. 그 의중을 드러내지는 않는 재판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교유 행위에 대해서도 어떤 평가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재판부가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행위를 어떤 행위에 관한 거, 예. 어느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인지 네. 좀 특정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교유 행위에 관한 거짓말이다 이 얘기로 예. 검찰이 제출한 그렇군요. 것이니까. 법률적인 문제점은 지적했다고 봐야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행위 중에 어떤 행위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공선법 위반이라고 보는 거냐라고 검찰 측에 예. 물었을 때 검찰이 교유행위다. 예. 교제하고 예. 그리고 같이 놀고 그러니까 예. 뭐 골프 치러 가고 해외여행 가고 뭐 이런 것들이 교유행위에 해당한다.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어겼다. 예. 근데 저는 법은 하나도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들었을 때 이 말이 되나? 그러니까요. 예. 했냐 안 했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네. 아냐 모르냐를 물어봤던 것인데 예. 그게 아냐 모르냐가 어떻게 행위가 되겠습니까? 야, 검찰이 이렇게 엄격하게 수사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누구죠?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도 예, 10만 예. 4천 원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처벌을 했는데 과연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교유행위에 대해서 예. 처벌하려고 할지 예. 갑자기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알았냐 몰랐냐가 거짓말에 해당된다고 법원에서 판시한 적이나 뭐 대법원 판례 같은 게 있습니까? 판례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는 범위에 내에서는 없었던 게 예, 법원은 그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해서 예. 검찰이 기소를 해야만 판단을 합니다. 예, 근데 그런 기소는 역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판례가 나올 수가 없죠. 최초의 대법원 판례가 나오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거짓말. 예. 야, 아마 현대 사법 70년사에 예. 처음 있는 그 기소였을 것이기 때문에 예. 판례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사법 70년사에 처음 있는 기소다. 예. 예. 이렇게까지 그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그 이른바 이제 정적에 예. 해당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재판이 몇 년 동안 끌어온 겁니까? 지금 근 2년? 예, 거의 예. 그렇죠. 예, 근 2년간 지금 이 재판을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 사실 오늘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날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가 백현동 부지 관련해 가지고 그 예. 국토부 이것도 이제 사실상 그 압박이 있었냐 없었냐. 당시에 성남시 공무원들이나 뭐 국토부 공무원들은 압박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진술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 어쨌든 검찰 편을 드는 기관들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아, 당연히 뭐 압박을 안 했다 어떻다 그러지만은 그것을 압박이 있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네.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그 국토부가 뭐 3, 4년 가까이 네. 용도 변경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그 자치단체는 그 공기업의 지방 이전에 협조해 달라고 예. 요청하는 예. 뭐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혁신도시법이나 이런 데 예. 보면은 또 협조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네. 여기가 아마 혁신도시법에 해당하지는 않는 네.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 상황에는 해당하지 않는 걸로 예. 나중에 밝혀지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용도 변경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오랜 세월 그 압박을 받던 그 상황 그걸 네. 표현하는 것이었거든요. 예. 그것도 백현동 부지만이 아니라 예. 성남시에 있던 5개 공공기관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했던 것이 네. 협박받았다는 것이었는데 예. 어쨌든 심적 압박을 받아오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그 받으니까 예산을 받아야만 예. 운영이 가능한 그렇죠. 건 아닙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심적 압박을 느꼈겠죠. 심적 압박을 안 줬다로 얘기하면 그건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압박은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협박받았다고 표현한 것 예. 이게 제가 보기도 표현이 정확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부정확한 표현이었던 것 같긴 한데 네. 그 순간적으로 주고받는 문답 과정에서 예. 심리적 압박을 뭐 줬습니다를 협박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예. 이게 어떻게 범죄가 되겠습니까? 그 압박이냐 협박이냐 예, 그렇죠. 이거가 범죄가 해당이 되는 거냐? 예. 그리고 그것도 인허가 그 용도 변경을 해줄 당시에 협박 때문에 해줬다는 것이 네. 아니고 그 용도 변경을 해주기 전 과정에서 예. 그 경험했고 느꼈던 것을 평가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거짓말한 것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고의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뭐 공표 유포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서 이제 그 김문기 씨 건도 그렇고 국토부 건도 그렇고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고의성을 가지고 고의로 거짓말을 한 거냐 아니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거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있는데 실제로 잘 몰랐으니까 몰랐다고 이야기한 거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그동안 이제 성남시장으로 일을 하면서 국토부로부터 이제 그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계속 연락이 오고 뭐 이게 뭐 공문만 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경로로 전화도 하고 뭐 예. 메시지도 넣고 뭐 회의를 소집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니까요. 아 회의를 예. 그러니까 국토부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회의를 열어서 이거 빨리빨리 이전시켜라라는 압박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본인들은 요청이겠고 일선에서는 당연히 압박으로 압박으로 들리겠죠. 예.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그 어떤 지위가 고위에 있는 분이 하위직에게 뭘 얘기를 하면 고위직은 그냥 나는 그냥 얘기한 거야. 회사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부장이 그냥 후배한테 야 이거 알아봐라고 했는데 그냥 뭐 그 선배는 선의로 말을 하셨겠지만 후배는 선배 그거 저 압박으로 느꼈거든요. 이럴 때가 많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국토부는 고위고 지자체는 기초단체는 하위에 해당하니까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꼈을 수 있는데. 당연히 근데 뭐 느낄 압박이냐 수밖에 없죠. 협박이냐. 예. 그게 처벌의 영역입니까? 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이 빡빡하래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판례에 의하면 그 예. 죄가 안 됩니다. 아, 판례로는 판례가 예. 그 어떻게 돼 있냐면 예. 그 TV 토론 과정에서 네. 또는 누구랑 토론하는 과정에서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네. 이런 과정에서 과장된 표현이나 진실과 어긋나는 표현 예. 이런 걸 한다고 할지라도 예. 토론 과정에서 이게 예. 자연스럽게 예. 뭐 잘못 나오는 발언 이런 건 네. 있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서 아, 처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것을 뭐 저 공표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저 아, 처벌 대상이 아니다. 무죄다라고 아, 무죄다.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근데 저도 TV 토론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럴 예. 때가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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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까지 다 처벌하면은 뭐 좀 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고 과연 이게 선거에 미칠 영향, 그러니까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 큰 범죄였냐.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 사람 찍어야 되겠다 말아야겠다라고 판단할 주요 근거나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예. 유죄를 전제로 했을 때 예. 양형으로 예. 높이 처벌할 가치가 있느냐 그렇죠. 이 취지의 말씀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전에 네. 제가 먼저 드리고 예. 싶은 말씀이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 발언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예. 경기도 국감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맞습니다. 예. 경기도지사로서 예. 이재명 지사가 예. 국회의원 질문에 맞아요. 용도 변경 과정을 설명하는 예. 그 얘기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감장에서 국회의원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선거 목적으로 답변하는 것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선거 유세 연장, 예. 선거 TV 방송, 토론 방송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선거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무죄라는 것 아. 이것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예. 영향을 미쳤냐 미쳤냐 예, 예. 양형에 대한 그 질문은 예. 이건 무죄이기 때문에 예. 양형에 대해서는 저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무죄인데 예. 뭐 양형까지 나갈 필요가 예. 뭐가 있겠습니까? 100% 무죄다. 예. 예. 그 사실은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특히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하라고 엄청나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거는 유죄를 뭐 염두에 두고 한 뭐 무죄 상황을 뭐 생중계하라고 할 리는 없으니까요. 판사한테 유죄 선고하라고 압박을 넣는 것이었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걸 요구를 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유죄를 이제 확실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왜 그런 판단을 한다고 보십니까? 유죄 판단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라기보다는 네. 유죄 선고에 대한 욕심, 희망을 갖는 것이겠죠. 아, 유죄 선고에 대한 예, 예. 희망. 예. 예. 검사 쪽에서 올라오는 보고만 듣고 오염된 사고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측면도 절반쯤 있겠지만 네. 나머지 절반은 유죄가 안 나면 안 된다. 아, 무죄가 나버리면은 유죄여야만 한다. 예, 예. 그 정권이 붕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죄이어야만 한다는 희망이 반영된 얘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취재할 때마다 이재명 천동설이다. 모든 건 다 이재명 대표 때문이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반드시 유죄가 세상이 안 돌아가요. 이재명 대표를 빼고는 이제 설명이 잘 안 되고 11월 15일을 굉장히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예. 오늘 이후로 기류가 바뀔 거다.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여론도 잠재워질 거다. 왜?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설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예. 오늘 만약에 이제 그게 깨진다고 한다면 예. 정세는 또 가파르게 더 윤 대통령에게 나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억지 수사를 하고 정치적 기소를 한 것에 대해서 검찰도 책임을 져야겠지만 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도 네,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예.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미 역사에서 유죄를 받았다. 예, 정의를 바로 세우길 바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반대로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무시하고 거짓말 일삼던 권력자의 말로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꾸 추경호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비겁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여당의 원내대표 주장은 어떻게 좀 들으십니까? 오늘 아침 나온 얘기들입니다. 지금 여당이 국민한테 박수 받을 일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예. 민생을 위해서 박수 받을 일을 한 번도 안 했고 외교 안보를 잘 이끌어간 것도 아니고 네. 뭐 나라를 안정을 시킨 것도 아니고 예. 아무것도 박수 받을 일을 한 적이 없었고 여당은 그것을
옹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기대할 것이라고는 야당이 공경에 처하는 것 이것 외에는 뭐 희망할 것이 없다 보니까 저런 억지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지금 뭐 몇 가지 이게 경우의 수를 가지고 언론들이 분석을 하는데 뭐 보수지들은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된다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게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대법 확정이 되면 결국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그 대선 당시에 있었던 그 이제 보조금 400몇 억을 또 다시 반환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야말로 기사회생을 하게 되는 예. 사법 리스크를 털고 예. 뭐 이렇게 보는 이제 관점인데요. 예. 유죄가 난리가 없기 때문에 네. 뭐 100만 원 이상 얘기를 뭐 전제로 얘기하는 것 자체도 그 가정에 동의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예. 다만 그 한동훈 대표가 보니까 저 얘기를 하던데요. 400 몇 억 뭐 선거 예. 국가 보조금 434억. 보조금 예. 다시 뭐 반환해야 반환하면은 된다. 민주당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유죄 선고면 안 되고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라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 예. 그런 얘기를 돈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던데 네. 그거 좀 정신 나간 소리인 게 아. 그 뭐 자해 발언을 뭐 한다고 지금 민주당을 공격하는데 예, 예. 민주당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민주당에 들어와서 예. 유죄를 전제로 얘기를 하거나 예. 400 뭐 몇 억을 걱정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 민주당을 그 공격하는 수단으로 예. 그걸 쓰는 그런 표현을 이제 쓰고 있는 것인데 네, 예. 그래서 이것은 민주당의 자해 발언이 아니고 예. 국힘 쪽 한동훈 대표의 그 자가 발전 네. 뭐 일하는 것 예. 그걸 좀 말씀해주고 싶은데 예. 공당의 대표가 예. 저런 언행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을 향해서는 입 바른 소리 한 마디도 못 하는 사람이 그 뭐 남에 대해서만 저렇게 극언을 하고 예. 조작적인 얘기를 하고 예. 이런 태도를 보면은 저 사람은 저 정치인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요새 그 국힘 전체를 상대로도 좀 평가하고 싶은 게 좀 네. 정신 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한동훈 대표의 그 쫄보 행태, 네. 또 남에 대해서 약자를 상대나 야당을 상대로만 공격적인 언행을 하는 그것도 하나 좀 이해를 못하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아니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옹호하는 그 정치인들 이성을 가진 사람들인지 그거 하나가 정말 의심스럽고 또 하나 정신 나갔다고 내가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제 국회 본회의 과정에서 국회의장께서 그 한창민 의원 네. 경찰이 그 부상을 가했던 맞습니다. 사건이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시는데 예. 한국 당원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냥 의장을 공격하는 걸 보고 예. 그 야당을 경찰이 예. 그렇게 부상을 입히는 저 사안에 대해서도 네. 경찰과 정권을 옹호하는 걸 보고 예. 저 사람들은 이제 국민의 대표가 아니다. 예. 국회의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예. 뭐 양심적인 사람도 나름대로 예, 있겠지만 예. 상당수가 그러는 걸 보고 저 사람들을 과연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참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다. 예. 이 생각을 어제 참 깊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다 떠나서 국회의원이 집회에서 그것도 이제 평화 중재를 하다가 이렇게 하면은 갈등 생기면 서로 다치고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중재를 하시던 국회의원을 세상에 재킷을 다 찢어버리고 예. 셔츠가 단추가 다 뜯어져서 막 그 갈비뼈가 골절이 되고 이런 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그 입법기관에 대해서 헌법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경찰이 망동하는 것에 대해서 준엄이 꾸짖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힘이 지금 저러는 것은 지금 여당인 상태에서도 네. 그러면 안 되는 것이겠지만 예. 본인들이 야당이 됐을 때 예. 경찰한테 맞고 다녀도 우리는 아무 말 않겠습니다. 우리는 맞겠습니다라고 예. 지금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네, 네. 정말 좀 인간적으로 수긍할 수가 없죠. 예. 정치인의 자세로도 예. 그렇고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동료애도 없는 거 아닙니까? 동료 사실은 국회의원이 맞고 다니는데 경찰에게 동료애는 안 느끼겠죠. 요새 그냥 워낙 좀 분위기가 적대적으로 예. 흘러가니까 동료애는 안 느끼겠지만 야. 그래도 국회의원 그 신분이라는 그
어떤 전제를 인정한다면 그러면 안 네. 되겠죠. 일반인한테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야당 의원이 예. 그 맡고 다니는 그 상황을 예. 옹호는 뭐 국회의원이 아닌 거죠. 여야를 떠나서. 네. 예. 그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예컨대 뭐 유죄를 받으면 대우가 많이 흔들릴 거다. 그리고 뭐 이른바 이제 친명과 친문의 갈등이 재개될 거다. 이렇게 막 기자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실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까? 유죄를 전제로 얘기하는 사람을 못 봐서 그런 얘기가 그런 얘기를 국힘에서만 있군요. 예. 내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없다.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돈 문제, 400매덕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고 밖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친명 친문 간의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 설령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이재명 대표 체제가 흔들리거나 이럴 일은 없다. 오히려 당원들이 더 단단하게 예. 뭉칠 것이다. 그야말로 국힘의 그 욕망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욕망에 불과하다 예.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어제 김혜경 여사 10만 4천 원에 대해서도 법원이 15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판결문을 뭐 직접 읽어보지를 못했고 네. 기사에 난 내용만 가지고서 네. 평가하기에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대통령 후보의 그 배우자 네. 굉장히 분주하게 그 일상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 특성 그리고 본인의 식사비는 그 배우자가 직접 계산했던 그 상황 네. 그리고 그 정치인들의 부인과 수행자들 뭐 합해서 3+3 네. 6명의 식사비가 10만 원 규모였다는 거 이런 예. 상황들을 생각하면은 유죄 판결이나 그다음에 150만 원 선고가 좀 아쉽게 저는 좀 느껴져서 네. 좀 동의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나중에 판결문을 한번 네.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그대로 이것도 이제 선거 때 경선 과정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요거를 그대로 김건희 여사에게 대입하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 명품백 300만 원, 예. 또 500만 원 예, 돈봉투. 복채로 줬으면 괜찮겠지만 복채가 아니고 예. 선거와 관련해서 줬다고 한다면 선거법 위반 예. 그리고 또 여론조사? 도이치모터스 예.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뭐 주가 조작해서 얻은 예. 이익이 23억 23억.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수사해서 기소를 했다고 한다면 이건 사형감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이건 뭐 그게 식사비 6명의 식사비 10만 원이 네. 벌금 150이라고 한다면 예. 아까 그런 사건들은 지금 수만 배가 예. 더 큰 뭐 예. 액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형감이다. 예, 무기징역으로도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공권력이 그만큼 예. 이제 그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죠. 예. 예. 부끄럽게 생각해야죠. 좋아할 것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요. 지금 돈봉투도 한 번이 아니라 명태균 씨는 2번에 걸쳐서 받았다고 검찰이 진술을 했다는 거고 뭐 금액에 대해서는 적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2번 다 500씩 그래서 1,000만 원을 받았다는 건지. 예, 그럴 가능성이 많을 것 예. 같습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가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명태균 씨에게만 500을 준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도 500을 받은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기자들 사이에서 아마 조만간 또 기사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예. 예, 제가 어제 듣기로는 다른 나도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모 인사가 있었다. 예, 그걸 기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적해서 기사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그 정치 그러니까 선거를 위한 여론조사 네. 용역 3억 7천 네. 5백을 갖다 바쳤다는 거 아닙니까? 네, 3억 7천 저는 그게 500. 최소한 정치자금법 위반, 네. 조금 더 깊게 파보면 뇌물수수, 네. 사전 뇌물수수가 될 것 예. 같은데 네. 그 1,000만 원 빼주고 앞으로는 3억 6천 5백이라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수뢰 후 부정처사. 예. 예. 거기 이제 뇌물죄에 해당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여러 법조 출신의 이제 예. 정치인들이 그런 말씀 주시고 이명박 계시는데. 대통령 때 예. 그 경선 통과 후 네. 받았던 그렇습니다. 돈은 사전 뇌물죄로 예. 우율했던 예. 그리고 대법원 판례도 있거든요. 예. 그런 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여론조사 용역 네. 3억 6천 가까이를 공짜로 갖다 바친 그것은 뇌물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라고 봐야 할 것 농하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한 가지 아쉬운 게요. 이제 고검장 하셨으니까 이 정도 되면 검찰이 팔을 걷어붙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수사해야 된다.
이게 내부 자정 목소리도 좀 나오고 이프로스의 글도 좀 올리면서 우리 검찰 이러다가 검찰 자체가 무너지게 생겼다. 이거 이번에 이거 수사 안 하면 큰일 나게 됐습니다라고 뭐 아니 최소한 뭐 좀 주니어 검사들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그랬을 예. 텐데 지금은 왜 안 그러냐라고 지금 물으시는 거 예, 아닙니까? 맞습니다. 두 가지 원인이라고 보는 게 예. 세대가 갈수록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그냥 어떤 자존심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어 간다는 것. 아. 그거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더 큰 문제는 예. 옛날에는 검찰총장과 대통령이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경계선이 아.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네. 지금은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나 다름이 없다 보니까 대통령이 검찰총장.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예. 검찰총장과 어떤 그저 예. 대통령 그다음에 대통령실과 검찰 이게 그냥 한 몸이 돼버린 네. 이런 그 좀 정치적 환경 이런 것들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검사통일체라는 것이 결국은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피라미드 체계가 아니라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피라미드 체계처럼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아, 오늘 의원님 말씀 가운데 진짜 가장 충격적입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지휘권을 발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인 거다. 검찰 출신에서 예. 바로 대통령으로 직행했기 때문에 네. 그 검찰과 일치화되는 현상도 하나 있을 것이고 네. 또 하나는 대통령 자체가 검찰 수사 말고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으니까 네. 보여줄 건 이거밖에 없어서 더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예. 전국을 그 운영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예. 실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렇게 감싸고 남에 대해서는 뭐 티끌만한 거라도 잡아가지고 이렇게 괴롭히고. 야,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 나에 대해서 더 엄격하고. 관대할 때는 남한테도 관대하든지 예. 남한테 엄격하려면 나한테도 엄격해야 맞는 것인데 나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엄격한 거 네. 이걸 우리가 내로남불. 내로남불이라고 표현하죠. 예. 대인 임기추상 대인 충풍 뭐 이런 표현을 거꾸로 거꾸로 나에 대해서는 예. 충풍 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예. 가을서리 같은 예, 태도를 그러니까요. 취하는 거죠. 네. 야, 하여간 지금 그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거짓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최근에 이제 골프 관련해서도 또 거짓말을 하해서 큰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예. 윤 대통령 검찰 시절에도 골프 많이 쳤습니까? 그 골프 치는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어느 네. 정도 뭐 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아마 중앙지검장 이후에 조금 조심했다는 말은 있는데 예. 그 전에는 좀 쳤던 걸로 알고 있고 아. 다만 어느 정도 많이 쳤는지는 잘 예.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엄청난 저는 골프를 잘 모릅니다만 뭐 용어를 까먹었습니다만 뭐 장타를 친다. 예. 8년 만에 골프채를 보기 플레이어. 예. 이런 거면 엄청 선수급 아니에요? 8년 만에 했는데 그렇게 예, 쳤다는 예. 겁니까? 8년 만에 처음 골프채를 예. 주었는데 보기 플레이어다. 거의 예. 뭐 김정일 천재다 천재. 김정일 찬양하듯이 그것도 예. 찬양을 하는 알고 보니 거입니다. 골프 천재였다. 예.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근데 있습니다. 참 8년 만에 골프채를 뭐 처음 잡았다고 얘기했는데 예. 7일 만에 친 것이 예, 들통이 들통이 나서 났어요. 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뭐 폭우가 나거나 예. 이렇게 그 인명 사고가 크게 나거나, 그러니까 전 국민 을지훈련 중에도 을지훈련 쳤고요. 중에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그리고 한 번 라운딩 나가면 최소 5시간이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거의 하루 종일 걸리는 그런 운동인데 대통령이, 그 바쁜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잦은 골프를, 그것도 김건희 여사와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몰랐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하고 주로 쳤다. 그러니까 평일 골프에 네, 평일 골프에. 그다음에 국가 비상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또 대국민 사과하는 상황에서 예. 그다음에 또 남을 예약을 쫓아내면서 예, 이런 10팀을 행동을 하면 취소시켰다는 일반 거죠. 공무원은 파면입니다. 아, 아니면 봐줘도 해임은 당하겠죠. 해입니다. 예. 뭐 근데- 정치인의 그 파면에 해당하는 것이 탄핵 아닙니까? 예, 그 하나만으로도 예. 뭐 좀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자신이 부끄럽다고 사죄를 좀 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럴 생각이 1도 없고 예.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2027년 5월 9일까지 본인의 임기를 마치겠다.
라는 입장을 밝혀서 진짜 놀랐습니다. 염치라는 게 예. 아니 사람이면 염치라는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분은 그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좀 부끄러움도 잘 없고. 독특한 두뇌와 독특한 심장을 타고난 분이라고 이야기했죠. 아 예. 그 혹시 오늘 아침 동아일보 이기용 칼럼 보셨습니까? 아, 못 봤습니다. 예, 이 칼럼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수는 이제 새 길을 찾아야 한다. 박근혜 탄핵 경험 때문에 윤석열 부부에게 인질처럼 메인 형국이었는데 그리고 또 좌파가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걱정이 있었는데 이러다가 초과 삼간 다 태우겠다. 예, 이런 이제 칼럼이 나옵니다. 더 이상 보수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한테 인질처럼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고음인데요. 그 주변에 사실은 진보보다는 보수 인사가 많으실 것 같아요.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예. 대체로 만나시는 분들도 비슷한 판단을 좀 하고 계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다들 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다 얘기를 하고. 아, 심지어는- 윤이라는 분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예, 예, 그렇죠. 예. 그 길을 찍었던 분들이 그 야,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참 검찰 출신은 다 그러냐. 아, 아니, 예. 잘못도 없는 저한테 아니, 부끄러워서 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예. 검찰 아. 출신은 다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예. 예. 얼마나 그 검찰에 대한 이미지를 망쳐놨고 예. 그다음에 또 대학 어디 나왔냐 얘기를 또 예. 물어봐서 하면은 예. 윤석열하고 같은 학교네 하면서 피하냐는 듯이 얘기할 때마다 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전국의 서울대학 출신들이 참 창피할 것 같습니다. 그 예. 보수라는 것이 사실은 예. 요새 좀 뭐 조롱을 많이 당하고 있지만은 뭐 진정으로 어떤 그 국가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무지 강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나와는 그 자유주의 원리를 굉장히 네. 존중한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도 뭐 인권을 존중할 줄도 모르고 국가 공동체의 이익도 필요 없고 자기 주변의 이익만 챙길 줄 아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건 보수가 아닌 거죠. 꼴통인 거죠. 그래서 보수는 예. 보수를 위해서라도 예. 이 대통령을 옹호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정치적으로 뭐 특정 지역 그다음에 그 어떤 세금을 많이 내는 지역 뭐 중심으로 해서 네. 끝까지 여기를 쥐고 있겠다는 것인데 예. 나라를 사랑한다면 그러면 예.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나라가 있고서 뭐 강남에 아파트도 있는 것이지 예. 세금 좀 아끼려고 예. 나라가 무너지면은 뭐 본인들 기대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좀 제발 공동체의 이익 그다음에 보수의 참된 가치 이런 거를 좀 그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굉장히 울림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강남의 아파트도 국가가 있어야 존재하는 것이고 돈 벌면 뭐 합니까? 전쟁 나면 다 그러니까요. 폐허 더미가 되는 건데요. 저도 정말 그 설마 하다가 예. 전쟁 날 위험에 대해서도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네. 그 미워하던 그 트럼프 예. 거기가 대통령 되면서 남북 전쟁은 안 안 나겠구나. 이제 지금 위안을 갖는 입장이니까. 트럼프 덕에 사실 그 트럼프 때문에 뭐 전쟁이 네. 오면 좀 면한 것 같긴 합니다만 예. 그러다가 국지전이 생기고 전쟁이라도 생기면 예. 강남의 아파트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꼴통이라는 발언은 지난번에 김대남 아, 예, 김대남 비서관이 했던 표현인데 윤석열 대통령에서 꼴통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여하튼 상황이 그런 것 근데 같습니다. 어쨌든 실제 네. 뭐 그런 그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다른 방법으로는 네.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 예, 것 같습니다. 예. 야당원들이 얘기할 때 뒤에 대통령도 안 붙이는 분들도 있고 예. 뭐 김건희 여사를 안 붙이는 분도 있고 여당 의원들이요? 예예 아니 야당 야당, 의원들이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붙이려고 예. 늘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네. 방금과 같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꼴통이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뭐 굳이 뭐 순화해서 표현한다면 가짜 보수 예. 이 정도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럼 보수가 아닌 거죠 어쨌든. 예, 그렇군요. 의원님 이제 그 법원으로 가십니까? 저 검찰청 예. 법원 예. 앞에 예.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 이재명 대표 지지자분들이 11시부터 모여서 예. 뭐 이제 집회를 뭐 나눠서 찬반으로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매우 예. 법원 주변이 이제 소란스러울 것 같다는 예. 예상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예.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지금 요새 특별 감찰관 네. 이것을 국힘이 뭐 도입을 했으니까 특검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주장에는 전혀 속으시면 안 되는 게 특별감찰관은 예방 감찰 활동을 하는 그 기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드러났던 수많은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데는 아무런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네. 그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감 때문에 특검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그 주장은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마치 그것은 그 복통이 일어난 환자한테 뭐 위장약이나 소화제 대신에 그 뭐 데일밴드를 붙여주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 아무튼 그 주장에는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특검법이 통과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힘 의원님 8분의 저 이탈 전향이 필요한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 여러분의 그 여론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만인 그 서명 운동에도 많이 참여해주고 그다음에 또 여권 정치인들이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끔 많은 그 지지를 보내주시고 서명도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의원님 후원금 계좌는 다 찼습니까? 안 찼습니다. 예, 박균택 의원님 후원금 계좌가 여러분 아직 안 찼다고 합니다. 예, 예. 연말이 되기 전에 예,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국회의원분들 예, 응원의 목소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오늘 후원 계좌 안 찬 분들만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는 것 같은데 예, 후원금 계좌가 취재 편의점 때문에 후원금 계좌가 찼다. 예, 이런 기왕이면 제가 취재 편의점 듣고 저희가 지금 후원금 보냅니다라는 걸 좀 해주시면 저희가 광고 효과가 조금 있다는.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무려 25,000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 분은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